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박람을 계기로 북한 여자 축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왜 북한 여자 축구는 강할까? 그런데 어떨 때는 강하고 어떨 때는 또 약합니다. 이번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2018년 이후 8년 만에 북한 선수단으로선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러서 4강전에서 수원FC 위민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수원FC 위민도 생각보다 매우 강했는데 아쉽게도 결정력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기세가 오른 북한팀은 23일 오후 2시 일본 도쿄 베르디 벨라자와 결승전을 벌였는데 이 경기에서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제가 내 고향 축구단이 어떤 팀인지는 이미 앞서 말했습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의 내 고향 무역회사가 스폰서이고 여러모로 미스터리한 팀이라는 것을 먼저 영상에서 말하면서 이 팀은 연령별 월드컵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클럽을 구락부라고 하는데 내 고향 축구 구락부가 블랙홀처럼 북한의 최우수 선수는 싹 다 잡아 선수로 활용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클럽 축구 결승쯤에 올라선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프로팀인 수원FC에 하마터면 질 뻔했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의 명성, 최고 선수들을 모아놓았다는 명성에 미치지 못했죠. 더구나 이번은 아시안의 클럽 경기일 뿐인데 세계 무대에 나가면 과연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분명 북한 여자 축구는 강해서 대한민국과의 전적이 20전 16승 3무 1패로 절대 우세입니다. 이번 클럽팀 경기까지 포함하면 17승 3무 1패가 되겠네요. 특히 북한팀은 세계 무대에 나가서도 17세 이하, 20세 이하 여자 축구에선 곧잘 우승도 하고 우승을 못했다고 해도 상위권 레벨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에 나가면 힘을 쓰지 못하고 거의 20년 전인 2007년에 딱 한 번 8강에 간 적이 최고 성적입니다. 20세까지는 강한데 왜 나이가 들면 성적이 주저앉을까요? 이번 수원FC 위민과 일본 베르디 벨라자와의 경기를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연령별 대표팀 우승자들을 모아놓아도 역시 북한 여자 축구는 20세가 넘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클럽 간 대항전이라는 약간 다른 성격의 축구 경기에서도 성인 여성들은 아시아에서나 좀 강하지 글로벌로 나가면 힘을 쓰지 못하겠구나. 이 점을 저는 새삼 확인했습니다. 그렇긴 해도 여자 축구는 북한 스포츠라고 봤을 때 약간 별종이긴 합니다. 북한의 다른 스포츠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축구만은 전혀 다른 세상에 존재하듯이 예외적입니다. 북한은 AFC 여자 아시아컵과 아시아게임에서 우승을 3번이나 한 강팀이고 올해엔 순위가 11위로 처지긴 했지만 지난해엔 여자 피파 랭킹 9위에 오른 여자 축구 강국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시아라는 범위 안에서 또 20세 이하라는 조건 하에서만 강하지만 그게 어디입니까? 다른 스포츠 종목은 그조차도 까마득한 꿈입니다. 여자 축구가 센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말이 있습니다.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이유일 감독에게 북한 여자 축구가 왜 강하냐고 기자회견에서 물으니 그가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올라오는 것이 이유라고 했습니다.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방안이 확정된 직후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5일에 비슷한 기사를 썼습니다. 세계 패권을 향한 조선 여자 축구의 힘, 강팀의 미천은 정연한 후비 육성 체계라는 기사를 썼는데 여기서 후비는 한국에선 후진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여자 축구가 강호지위를 유지하는 비결이 체계적인 선수 육성 체계에 있다고 합니다. 2013년 개교한 평양국제축구학교가 북한 선수 육성 시스템의 핵심인데 북한 각지에 있는 축구학교, 과외체육학교,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유망주를 평양국제축구학교로 보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조선신보는 이런 육성 체계를 전국적 규모의 피라미드식 육성 체계가 세워져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국제축구학교라니 마치 외국 선수들을 데려다 양성하는 듯한 이름인데 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북한 내부 학생들을 키우는 학교라고 해도 전국적 규모의 피라미드식 육성 체계를 운운한 조선신보의 분석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럼 뭐 다른 종목은 피라미드식 육성 체계가 없어서 죽을 쓰는 것일까요? 북한의 다른 스포츠 종목도 다 마찬가지로 피라미드식 육성 체계로 운영됩니다. 그럼에도 여자 축구만 선전하는 이유를 알려면 우선 북한 선수 육성 시스템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령 같은 조건의 시스템에서 육성되는 남자 축구는 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한 전직 북한 축구 대표팀 감독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선수들의 기초 체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스포츠 종목은 키와 몸무게 등 체격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사춘기쯤에 체격과 힘 등을 보고 선수 후보군을 뽑아 그때부터 육류와 기름 등을 좀 먹이며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어린 시절의 영양 상태는 매우 중요하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타가소 유치원, 소학교 땐 우리 아이가 선수가 될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키가 어느 정도 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가정들이 섭취하는 영양 이상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옥수수 죽만 먹고 큰 아이를 10대 후반부터 잘 먹여 뛰게 해야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전반적인 체격이 국제 수준에 따라가야 그 중에서 스포츠 인재가 나올 수 있는데 북한은 국민의 전반적인 체격이 왜소해 선수 제목을 찾기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힘이 좋고 체격이 좋아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을 깔고 가는 것이죠. 가령 세계에서 신장이 가장 큰 네덜란드를 비유해 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선수 후보이니 축구면 축구, 빙상이면 빙상, 아무튼 북한보다 작은 1800만이라는 인구 규모에 비해 국제대회 성적이 월등히 높습니다. 거기에 네덜란드는 육식을 많이 하니 어려서부터 고기와 치즈로 기초 체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물론 연령별 배분을 해보면 숫자가 줄겠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1800만 명이 다 선수 후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000만 명이라고 해도 영양 상태를 고려하면 그 중에 스포츠인이 돼서 네덜란드 사람과 비벼볼 수 있는 사람이 100만 명도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왜 스포츠계에서 소국이나 마찬가지인지 설명이 됩니다. 거기에 영양만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로는 선진국과 거리가 있는 폐쇄적인 훈련 방법, 스포츠 지도자의 능력, 운동 환경, 장비 등 다양한 요소들도 작용합니다. 비싼 장비가 드는 스포츠는 어렸을 때 접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말한 국제축구학교만 봐도 거기에 외국 지도자를 좀 섭외해서 쓰면 성적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누가 갑니까? 우수한 지도자의 연봉을 맞춰주기도 어렵고 또 연봉을 줘도 평양에 가면 자유가 없어 감시만 당하니 누구도 가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 스포츠의 문제점은 어느 하나가 아니지만 제일 핵심은 얕은 선수 후보층이고 그 다음엔 다 엉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 축구는 예외입니다. 이건 그래도 20세 이하, 17세 이하 경기에 나가면 모든 팀들이 두려워하는 강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북한에서 여자 축구 선발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다른 스포츠 종목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말하려고 오늘 시작했는데 말하고 나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할 말이 꽤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왜 북한 체육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지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먹는 게 부실해서 선수로 쓸만한 제목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엔 그럼에도 성적이 곧잘 나오는 북한 여자 축구의 메커니즘을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